눈을 뗄 수 없다 액션 영화 탑10 진행 중입니다. 네, 저희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멤버가 없어요? 네, 자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우입니다. 네, 오늘의 특별 MC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과장입니다. 김 PD는 네. 출장 갔어요. 네, 김 PD 형이 오늘 없는 관계로. 네. 근데 우리가 에피소드를 시작해버려가지고 또 쉬지도 못하네요. 그러네. 원래 보통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극장 가다 하면 모르는 척하고 좀 쉬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쉬었죠. 지난주에 네. 쉬었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모이려 했는데 김 PD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답니다. 네.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촐하게 셋이 모여서 조금 더 평소보다 이렇게 차분한 느낌으로 네,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연못에 메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오늘 메기가 없어. 김매기 형. 붕어들만 있습니다. 네, 김매기 형이 없는 바람에 네, 오늘은 최 과장이 임시로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저희에게 연락하시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인스타그램 전화번호 잘 까게. 알고 계신 걸로. 네. 최 과장 전화번호는 010. 010. 네, 인스타는 마이비무비 들어와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팟빵에도 댓글 남겨주시고 페이스북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검색하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유튜브 댓글도 저희 뭐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요즘 1일 1에피를 올리고 있습니다. 무용보 라디오에. 네, 그러면 눈을 뗄 수 없다 액션 영화 탑10 지난 12 언더시즈에 이어서 9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Rambo, a drifter, just passing through their town. You don't seem to want to accept the fact that you're dealing with an expert in guerrilla warfare. Are you telling me that 200 men against your boy is a no-win situation for us? You send that many, don't forget one thing. A good supply of body bags. Sylvester Stallone. This time he's fighting for his life. First Blood. 9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아, 저 너무 차분한 거 아니야? 저? 유재석 뺨치죠, 유재석. 유재석이 울 때를 치겠는데요. 근데 네. 우리가 12년, 13년 동안 지금 너무 김 PD 형한테 길들여져서 그런 거야. 이게 원래 정상이라고요. 아, 이런 게. 예. 아, 네, 그럴 수도 여러분 이런 방식의 방송이 사실 정상입니다. 이 돈이.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정상이란 말이 너무 오버레이트 됐고 네. 김 PD 스타일이 있었죠. 그런 네. 스타일이 있죠. 길들여진 건 맞는 것 근데 같아. 그 사이에 제가 느꼈던 건 최 과장님이 자 소개해 주시죠 하고 눈빛으로 저를 야 빨리 받아 빨리 해줘 뭐 이런. 김 PD는 남의 말 안 듣잖아 막. 아니 왜 제가 왜 이거 여기서 이렇게 시작에 이렇게 말을 끌었냐면 저기 원래는 이 질문을 김 PD 형한테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 9위에 소개할 영화 9위 소개 질문을. 그러면 요거를 오늘의 사회자님 네. 사회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야, 네? 너 람보랑 코만도랑 싸우면 누가 이겨? 모르겠는데요. 아니 누가 이기지 해주셔야죠. 누가 람보가 이기지. 람보가 이깁니다. 9위는 람보. 네, 9위는 람보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되겠죠. 네, 람보 프랜차이즈. 네, 람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5편의 영화가 있죠. 그거랑 뭐 게임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네. 아니, 제가 이 질문이 왜 생각이 났냐면 네. 진짜로 어릴 때 람보랑 코만도랑 싸우면 누가 이기게가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렇죠. 우리도 그거 항상 했는데. 느낌인데 진짜 재밌던 건 대부분 다 람보가 이겼거든요. 아 그래? 진짜 희한했어요. 저는 코만도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만도를 얘기했었는데 대부분이 람보더라고요. 근데 신체 조건은 코만도가 훨씬 낫지. 아놀드가 아무래도 스텔론보다는. 근데 저희의 9위도 역시 람보가 있는 네. 걸 보니 람보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놀드가 없네요 리스트에 보니까. 네, 람보. 람보 시리즈가 총 5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람보는 보통 앞에 3개를 예. 지칭하죠. 앞에 트릴로지 3개. 네. 1, 2, 3. 1, 2, 3를 네. 람보 시리즈라고 했는데 21세기 돼서 스탈론 옹께서 마음이 동했는지 한 편을 찍고 또 최근에 한 편 찍고 그래서 총 5편입니다. 영화는. 예. 맨 처음 나온 게 이제 람보. 퍼스트 블러드. 그렇죠. 처음에 네. 이제 이 퍼스트 블러드라고 그래서 나왔죠. 영화. 람보란 말은 없고 네. 주인공이 람보고 존 람보. 그냥 퍼스트 블러드라는 소설을 네. 82년도에 영화화했는데 네.
얘가 막 엄청 히트를 해버린 거야. 대중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는 거. 저 근데 히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요? 보고. 그래? 원을? 네, 히트할 수밖에. 그래서 이 원이 나머지 영화들과는 좀 구별이 돼요. 원은 되게 문제의식이 있고 그쵸. 근데도 그 액션이랑 그런 게 너무 네. 잘 맞아떨어졌고 스탈론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네. 남성한테도 여성한테도. 그래서 그게 너무 히트해서 네. 프랜차이즈가 된 겁니다. 네. 네. 이게 원래 그 퍼스트 블러드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데이빗 모렐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고 이 소설이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 그냥 이 람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부터 그냥 돈을 걷어들이는 네. 뭐 별로 참여도 안 하고 돈을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영화랑 소설은 좀 내용상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첫 번째 나온 게 82년도에 나온 람보 퍼스트 블러드였고요. 네. 람보 2가 1985년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88년에 람보 3가 나왔고요. 네, 람보 2는 이제 네. 람보 퍼스트 블러드 파트 2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1편은 그냥 퍼스트 블러드였고 네. 이제 람보라는 게 완전히 너무 아이콘화되고 너무 유명해져서 제목에 람보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통 람보 시리즈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개가 이제 네. 다 80년대 나왔고 네. 냉전 시대 나왔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람보 4가 라스트 블러드라는 부제로 2008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못한 건데 네. 람보 4가 제목이 그냥 람보였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냥 람보로 나온 거야. 왜냐면 한참 있다 나왔고 람보 3가 88년이죠. 네, 88년 영화예요. 네. 그리고 나서 2008년에 아 이게 그냥 람보구나 이름이. 예. 예. 20년 있다가 예. 뜬금없이 스탈론이 자기가 감독하고 그래서 2008년에 그냥 제목이 람보로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람보 4가 나왔네. 막 다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때 막 되게 이게 찍을 수가 있나 이런 액션 영화를 하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마지막 람보 라스트 블러드라는 제목의 이제 그렇죠. 최종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 4를 네.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네. 라스트 블러드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거야. 아 진짜요? 그러네. 그러니까 한글 한자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라스트 워라고 돼 있네. 그렇지. 라스트 워. 5편이. 몇 년 전에 5편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진짜 제목이 라스트 블러드거든. 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꼬였네. 꼬였지. 그래서 라스트 워 네. 한국 제목이. 네. 예.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18년에 나왔던 게 이제 진짜 제목이 라스트 블러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우리는 편의상 람보 1, 2, 3, 4, 5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목에는 그런 야로가 있다라는 거. 처음에는 퍼스트 블러드인데 람보라는 캐릭터가 너무 멋있어서.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냉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 80년대예요. 트릴로지가. 그러니까 적이 분명하죠. 주적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원은 주적이 미국이야. 미국 정부와 미국의 그 공권력, 경찰, 그리고 미국 사회가 이 베테랑들, 그 참전 용사들을 되게 푸대접하고. 네. 왜냐면 그때 반전 시위가 엄청났잖아요. 우리 뭐 그거 다룬 영화도 뭐 옛날에 시카고 9 뭐 이런 것도 했지만 그게 너무 심한데 이 영화가 나와가지고 네. 참전 용사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월남전 참전 용사들 다룬 얘기 뭐 그렇죠. 네. 귀향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포레스트 검프도 있고. 그렇죠. 그러네. 뭐 예.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게 그냥 아예 상업적으로 2, 3는 그래서 그냥 람보 한 명이 그냥 적을 다 죽이는 그런 영화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저는 뭐 이거를 뭐 계속 두고 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액션 영화부터 제가 좀 요새 액션 영화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밤중에도 아주 그냥 시끄럽다고. 근데 람보 시리즈를 이렇게 특별히 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캐릭터. 이 프로타고니스트 람보가 그 시절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진우가 코만도 람보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게 비슷하게 히트를 했거든. 그렇죠. 아놀드 슈왈제너가 터미네이터나 코만도로 80년대를 평정했고 이 실버스터 스텔론은 70년대 럭키로 네. 뭐 일약 스타가 됐고 럭키 시리즈를 계속 하기에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권투선수를 할 수 없잖아. 근데 람보는 가능하니까 이걸로 이제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든 거죠. 그래서 2, 3 다 엄청 히트하고 근데 이제 4를 하지는 않았죠. 그때 당시에. 왜냐면은 냉전 시대가 끝나버렸잖아요. 네. 90년대 되면서 소련이 없어져. 그러니까 3에서는 소련과 싸우고 2에서는 베트남이랑 또 그렇죠. 전쟁 끝났는데도
근데 베트남도 이제 개혁 개방 다 하고 소련도 무너지고 중국도 개방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안 나오다가 이제 2000년대 돼가지고 다시 이게 람보가 보면은 정글 속에 있는 람보가 좀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쵸. 약간 월남전도 아닌데 그렇죠. 정글 속에 있어 항상. 저는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람보가. 다들 그렇게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베트남 이후예요. 그러게요. 이게 참 제가 람보를 잘 몰랐더라고요. 이 기억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기억의 오류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 깨달았어. 나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어. 아 진짜로? 안 봤었어요? 그냥 람보 이미지만 딱 갖고 있었지. 아 1, 2, 3, 4, 5 하나도 안 봤어? 안 봤더라고요. 하나도. 오. 진짜? 코만도도 안 봤어 나. 진짜요? 아 코만도 재밌는데. 아니 제가 저 헐리우드 키드인데 왜 람보를 안 봐? 그거 피해갈 수 없었는데 그때. 아니 그냥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나는 심지어 람보 3는 극장에서 봤어. 진짜요? 중앙극장인가? 재밌게 보셨을 우리 거 형이랑 아니에요? 본 것 같아. 작은 형이랑. 엄청 재밌게 보셨겠는데. 뭐 그냥 와 이러고 나왔지. 뭐 내 취향에 나는 이제 드라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영화는 그냥 근데 그때 뭐 그 거대한 흥행 물결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람보는 그 약간 동남아 정글에 있는 그 모습이 어울려서 이게 1편은 이제 동남아 정글이 아니고 아니죠. 오레곤의 그 숲속에서 네, 계곡 뭐. 그렇죠. 그리고 2가 이제 다시 월남을 가는 겁니다. 전쟁 포로들을 구하러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다음에 3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예. 그때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좀 아이러니야. 뭐냐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잖아요. 그쵸. 80년대 초에 네. 79년인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프간 그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이 영화는 80년대 말에 나왔죠. 네. 그래서 소련과 싸우는 거죠. 예. 소련과 싸우는 거고 아프간의 도움을 받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도움을 주는 그 주체가 무자헤딘. 그렇죠. 무자헤딘. 네. 그렇죠. 우리가 무자헤딘 하면 좀 약간 알카에다 같고 지금은 미국이랑 이제 사실 되게 그렇죠. 적인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 공부가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미국이 그때만 해도 네. 아프간을 해방시킨다 어쩐다 이러면서 소련과 싸웠는데 21세기에 미국이 아프간 쳐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헤딘과 싸우고 탈레반과 싸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4편은 이제 태국과 미얀마를 배경으로 그렇죠. 하고 있고 5편은 카르텔, 멕시코 카르텔이랑 멕시코 싸우는 카르텔이죠. 예. 그 얘기네요. 사실 근데 할 수 있는 건 다 하네. 4편과 5편은 약간 구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그거는 약간 이제 좀 스피노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1, 2, 3가 이제 그런 냉전 시대 때 찐이다. 싸우는 그 람보입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 약간 정글 속에서 그렇죠. 그 M60인가요? 그 큰 기관총 그거 예. 들고서 M60. 드다다다 하는 그 이미지가 우리한테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봤더니 그 뒤에 나오는 액션 영화에 비해도 남보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근데 M60 그런 무기가 사실 우리 군대 이제 다녀봐서 알지만 다녔냐? 다녀왔죠. 다녀봐서 알지만 그거는 사실 들고 뛰어다니는 무기가 그게 아니잖아. 근데 람보 딱 이미지는- 뒤에 서가지고 그렇죠. 딱 뒤에 딱 견착해놓고 다른 이제 소총수들이 달려나갈 때 그 뒤에서 이제 지원만 하고 그렇죠. 이러는 무기인데. 거치해놓고. 그렇지. 네. 근데 이걸 들고 뛰어다니면서 말이 안 하는 게 되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거 무기 체계랑 안 맞아. 그거 엄청 무거운 거 아니야? 한 100kg 정도 될 그거요. 거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거야말로 엘보 나가요. 그렇지. 엘보 나가지. 아 엘보체 괜찮아 엘보는? 엘보 안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5편이 됐고 야심만만하게 람보 지금 6를 준비 중이에요? 준비한다는 그 제목도 나왔어. 와. 제목이 존 람보야. 존 람보. 근데 지금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이 아, 야빨이 물이 됐네. 46년생이에요. 46년생. 약발이가.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80살이에요. 80살인데 이런 액션 영화 찍을 수 있을까? 아니, 좀 저기 돌아설 때를 알고 이렇게 선선히 떠나는 뒷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나는 람보 시리즈를 다 봤다고 생각을 했어. 보기는. 네. 근데 이걸 봤더니 내가 18년도 나온 걸 안 봤더라고. 제일 최근 거를. 이런 게 있었나? 그러면서 보는데 영화가 그러니까 최근 7년 전에 나왔죠. 네. 근데 영화가 되게 세고 잔인하고 막 스토리가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건 내가 안 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스텔론이 람보에 대한 애착이 네.
이게 1, 2, 3, 4, 5편을 다 시나리오에 참여를 했어요. 네. 스텔론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되게 이렇게 무식해 보이지만 보기에는 럭키의 대본을 썼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등장을 했고 너무 영화 제작이 개입을 많이 해서 제작진이랑 좀 충돌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스필버그. 안 봐도 스필버그래. 스텔론. 스텔론이. 예. 그렇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네. 감나라 편. 그러니까 감독을 항상 만만한 감독을 해가지고 네. 하다가 나중에 4편을 지가 찍었어 그냥. 네. 아,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1편의 그 등장인물만 좀 소개해 볼게요. 뭐 등장인물은 스텔론이랑 그 샘 대령님. 네, 그리고 그 보안관 있잖아요, 보안관. 그렇죠. 각 예. 편마다 이제 빌런들이 나오죠. 근데 1, 2, 3에 다 등장하는 거는 스텔론이랑 이 대령. 예. 이 람보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 대령이죠. 람보는 이제 그린베레의 대위 출신이고, 그린베레. 예, 대위 출신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여기가 자기 고향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 고향은 아리조나. 예, 자기 전우를 만나러 온 거죠.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가 이제 배경이 그 약간 시애틀 그쪽 워싱턴주. 오레곤. 예, 오레곤 아니 워싱턴. 그 위가 워싱턴주거든요. 이제 거기는 사실 산이랑 숲이랑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자연밖에. 근데 이제 거기 작은 동네에 찾아갔다가 여기 로키 산맥이죠. 예,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보안관이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불황하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우리 동네 와서 좀 사고를 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 보안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윌 티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윌 티즐 역으로는 브라이언 데네히가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데네히는 되게 이제 네.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그렇죠. 특히 경찰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렇죠. 옛날에 베스트셀러인가 뭐 하여튼 그런 영화 있었는데 그 영화 되게 재밌었고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아, 그래요? 예. 예. 브라이언 데네히. 이분도 뭐 얼굴 보면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뭐 그쵸. 그냥 그렇죠. 기억 바로 나는 얼굴이죠. 좋은 역, 네. 나쁜 역 다 했고 네. 되게 등치가 큰 네. 전형적인 예. 백인 덩치.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트라우트 대령 이 람보를 데리고 있었던 그리고 이 사람을 전사로 키운 이제 상관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람보가 사고를 치고 거기서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람보를 만나러 오는 그렇죠. 대령입니다. 협상하러 오죠. 예. 협상하러. 리처드 크레나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예, 이 배우가 1, 2, 3에 다 같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3 정도에서는 막 작전에 투입돼서 포로로 잡히고. 네. 그래서 람보 구하러 가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람보 4 나오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 샘 대령이 없으니까 좀 람보 같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야. 왜냐하면 람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는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1, 2, 3에서 다 이 사람을 통해서 협상을 하잖아 람보랑. 그렇죠.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진짜로 4, 5에는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1편에 굉장히 낯익고 깜짝 놀라는 출연자가 한 명 있어요. 있어요. 예. 나 깜짝 놀랐어요. 보다가 이 사람이 여기에 나왔구나. CSI 마이애미의 호레이쇼 반장 데이빗 카루소. 데이빗 카루소. 예. 완전히 애송이로 나오죠. 예, 여기서 이제 애송이 보안관. 하는 짓도 애송이죠. 데이빗 카루소는 그 우리 형사 매드독 예. 거기서 마지막에 빌 머리랑 결투를 하는. 네. 난 그 영화에서 데이빗 카루소 너무 멋있었어. 거의 요즘 말로 보면은 그 하는 짓이 요즘 MG 같이 이렇게. MG도 MG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래도 유일하게 좀 그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쵸, 사람이야. 어찌 보면 약간 람보 편을 들어주지. 예, 람보가 지금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다 투입돼 가지고 지금 이제 람보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당시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중간에 때리잖아. 위 선배들한테는 구박을 받지. 아, 쟤 진짜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냐 막 이러면서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막 이런 분위기로. 1편을 보면 네. 람보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괜히 경찰들이 와가지고 내쫓죠. 그래서 네. 정말 억울하게 쫓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네들이 쫓다가 뭐 누구 헬리콥터 떨어져 죽고 막 이러니까 다 람보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죠. 온 마을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 람보가 다 그래서 마을을 저는 1편을 보면서 되게 좀 당황했어요. 나는 람보가 당연히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막 정글 헤매고 정글에서 막 이렇게 막 얼굴에 껌댕 묻히고 막 이렇게 싸우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미국 본토에서
그렇죠. 너무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그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편이 되게 평가받고 네. 평단과 관객 다 굉장히 극찬을 했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원은 작품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약간 칙칙하고 좀 오래되고 뭐 이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1편이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 뒤에 2편, 3편에서 람보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 사람들이 람보 편을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1편이 너무 기대치 않은 흥행을 해가지고 보니까 1,500만 불 정도 들였는데 1억 불 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10배 장사를 했네요. 그렇지. 그막다 이게 왜 이렇게 뜨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편 제작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후의 작품들은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상업 영화라고 생각하죠. 예, 상업 영화고 도리어 또 이 영화 자체 이 사람이 살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 어떤 가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폭력을 좀 미화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인권이 경시되고 또 외국인의 인권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범죄도시가 좀 생각나는 게 제가 범죄도시 1편은 되게 이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재미있었고 정말 캐릭터들도 살아있고 그렇죠. 캐릭터들이 뭐. 근데 이제 이 흥행 공식을 계속 따라서 후속 편들을 만드는 거는 좀 눈살도 찌푸려지고 그렇죠. 보면서도 좀 재미도 없고 그런데 람보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너무 좀 뜬금없잖아요. 미국에서 람보라는 그 귀향한 군인이 그 공권력과 벌이는 사건이 1편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람보의 폭력적인 어떤 이런 성향만 남고 그 외국에서 외국에서 계속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좀 잘못한 거 아니야? 트랙을?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아니요, 하고. 트랙을 잘 탔죠. 왜냐하면 예. 1편처럼 그런 문제 의식으로 하면은 예.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자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레이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트랙을 잘 탄 거죠. 그렇지. 그 트랙을 잘 탄 예, 거죠. 범죄도시도 그런 식으로 치면 영화적으로는 안 마찬가지죠. 그렇죠. 영화적으로는 이제 뭐 작품성 이런 건 아니고 돈만 벌면 된다 뭐 이러는 거였지. 근데 람보라는 캐릭터가 아주 잘 빠졌으니까 네. 얘를 이용해서 계속 한 거죠. 그래서 2편을 더 하고 거기서 멈추길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이제 람보 옛날에 박스 세트 팔면은 요거 3개가 1, 2, 3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이 원이 이 람보가 이 작품성이랑 문제의식이 있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 원에서 네. 원의 스토리를 좀 설명할까요? 뭐 간단히 설명하긴 1, 2, 3, 했는데 4, 5 다 간단하게 다 200자 평으로 200자 원고지 한 장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간단히 원만 설명할게요. 원, 예, 예. 2, 3부터는 이제 오샥 형이 해주시고요. 왜? 왜 나한테 시켜? 100자로 하면 되죠. 100자. 그래. 오케이. 네. 원. 예, 원은 이 이제 람보가 베트남 전쟁에서 귀환해서 시골에 있는 한 산골 마을로 찾아갑니다. 자기 전우를 만나러. 그러니까 마지막 살아남은 전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람보가 전쟁 영웅이라기보다 전쟁 프로였죠. 네. 전쟁 프로인데 그때 같이 잡혀 있던 네. 그 친구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없어. 고엽제 후유증으로 그렇죠. 세상을 떠났어. 벌써 암에 암에 걸려서, 걸려서. 예, 죽었다고 하고. 아 고엽제 얘기가 나오나요? 예, 뭐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람보가 엄청 심란해하죠. 심란해하면서 이제 마을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데 어떤 보안관이 이 동네 이제 터줏대감이죠. 그렇죠. 예? 뭐 이 그냥 마을은 내 거야. 거의 이런 수준이야. 그렇죠. 예. 그죠? 옛날 그 보안관 진짜 예. 딱 보안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그냥 윤석열이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보기 싫은 거죠. 저 불황자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은 되게 안전하고 조용한 마을인데 저런 애가 돌아다니면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잘 가라. 근데 람보가 말을 안 듣고 다시 돌아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강제로 연행해서. 연행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뭐 없는 죄를 그냥 뒤집어 씌워서 그냥 가두려고 하는 거죠. 구치소에 그냥 가다 버리죠. 그렇죠. 예. 근데 람보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쇠창살 뭐 네. 이렇게 갇혀 있고 묶여 있고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전쟁 프로를 몇 년은 하다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보안관들이 막 강압적으로 막 취조하고 뭐 지장 같은 거 찍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그 PTSD
그렇죠. 얘가 이제 전쟁에서 겪었던 그 참혹한 어떤 그런 고문이라든지 이런 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묶여있던 그 봉인이 해제돼 버리는 거. 헐크가 돼버죠. 예? 근데 걔네들이 그 경찰들이 되게 악랄하고 맞아요. 나쁜 놈들로 나와. 네. 우리는 경찰들이 되게 예의 바르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타치도 잘 못하고. 그쵸.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경찰들한테 개기다가 큰일 나죠. 총 맞아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그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제일 경고 들었던 게 그거예요. 너 미국 경찰한테는 절대 덤비면 안 돼. 절대 반항하면 안 돼. 말대답도 하지 마. 무조건 야리지 마. 무조건 노 잉글리시라고 그래. 그리고 그걸 보낸대. 노 잉글리시. 노 잉글리시라고 보낸대. 걔도 답답한 건 싫구나. 아무튼 노 잉글리시. 그래서 이제 이 봉인이 해제돼 버린 람보가 이 경찰들을 막 다 때려 눕히고 막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쵸. 예. 로키 산맥이니까. 네? 그러니까 막 개 풀고 막 얘를 잡으려고 막 난리가 났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헬기에서 어떤 그 다른 보안관이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쵸. 네. 절벽에 매달려 있는 람보를. 네.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총을 쏜다는 얘기는 너는 이제 우리가 죽일 거다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람보가 이제 살아야죠, 자기. 뚜껑이 열리는 뚜껑이 열렸는데 람보의 무기는 돌멩이야. 뭐 아무것도 없. 예, 아무것도 없잖아 얘가. 그냥 얘가 늘 갖고 다니는 단검이 하나 있거든요. 아 람보 칼 그거 참 예. 유행했었지. 그렇죠. 예. 람보 칼. 그 칼 하나 빼고는 뭐 변변한 무기도 없는 애예요. 근데 얘가 돌멩이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헬리콥터를 팍 던지니까 정확하게 그 헬리콥터가 유리창이 딱 맞고 헬리콥터가 막 흔들리는 사이에 이 사람이 떨어져서 그렇죠. 사고를. 그 소총 저격수가 죽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쵸. 막 뉴스가 되고 막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막 이런 큰 상황이 벌어지고 이 상황에서 그 대령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람보 내 새끼야. 나만 믿어. 내가 해결할게. 그 대령님 되게 예? 웃기잖아. 그 마치 우리 그 해바라기에서 형은 나가 있어. 그렇죠. 그 딱 형이 딱 그거. 그거처럼 이 경찰 걱정들을 하잖아. 와가지고 대령이 예. 야 지금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하는 게 니네한테도 좋아. 그랬더니 경찰들이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대령한테 모든 걸 사실 맡겼으면 그쵸. 뭐 이게 뭐 또 잘 끝났을 텐데 또 티즐 보안관이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네. 고집을 피우면서 이제 일은 이제 막장으로 네. 펼쳐지고. 쉽게 얘기해서 람보가 그 마을을 네. 다 쑥대밭을 만든. 네. 그런데 뭐 끝에 원래 소설은 그 람보가 그 상황에서 죽는데요 결국에. 그렇죠. 네, 아, 죽는 걸로 원래 원래 소설은? 소설은 그렇게 끝나는데 이제 여기서는 람보랑 그 대령이랑 말싸움을 좀 하면서 람보를 설득하고 람보 거기서 오열을 하죠. 네. 그리고 람보가 이제 연행돼서 잡혀가는 걸로 람보가 잡혀가는 걸로 끝납니다. 네,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에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안 봤구만. 아니 뭐 좀 투 봤어요. 진욱이는 봤어? 투요? 응. 네, 투는 봤어요. 그럼 진욱이가 투 스토리를. 투는 람보는 이제 그 노역을 하하고 있죠. 첫 장면에 어디 가서 이렇게 채석장. 채석장 같은 데서 그 이제 1편에서 그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을 간 거죠. 네. 투는 베트남으로 가게 돼요.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 람보의 그 밀림 정글에서 전투를 벌이고 막 근육질 상의 탈의한 채로 막 네. 총탄 감고 막 탄띠 감고 몸에 막 총 들고 이 전쟁 씬이 바로 2에 나오는 씬입니다. 그렇죠. 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예요. 뭐 2 소개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깜짝 놀란 것 중에 제 기억 속에는 2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람보의 그 1, 2, 3 이런 전편이 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정글 씬이 다 그 주 내용인 줄 알았는데 제 기억 속에 남았던 건 오로지 다 영화 2의 내용이었어요. 막 온몸에 거머리 붙어 있고 막 그렇죠. 그런 것들이. 베트남으로 다시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2가 이 5편 중에서 제일 흥행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3억 불 벌었어. 3억 불. 2 하나로.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서 현지인으로 보이는 붉은 드레스의 여성을 만납니다. 아, 또 여성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둘이 키스를 하고요. 여성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이어지는데 얘 스토리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베트남. 근데 진짜 그쵸 그 2에서 걔 이름이 뭐였지? 뭐 이름이 뭐 베트콩인가? 그 베트남 여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반정부
뭐 이런 걸 하는 그 여성한테 목걸이를 받죠. 그렇죠. 목걸이를 받는 게 이제 3편에도 나와요. 그 목걸이가. 3편에서 애한테 주잖아. 그 목걸이를. 아무튼 2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도 베트남 안에 POW Prison of War, POW 전쟁 포로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사실 그 전쟁 포로들을 이제 구출하는 작전에 투입이 돼서 구출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쵸. 정부에서 그 얘기해도 돼요? 다 여자 죽고 이런 것도 얘기해놓고서 아니 여자 죽는 건 괜찮은데 그건 스포일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투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베트남 포로가 없다. 이거를 증명해 와라. 그래서 사진기를 주죠. 절대 그 인게이지 하지 말고 사진만 찍어 와라. 근데 람보가 또 발견을 해 포로들을. 원래 없는 걸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선. 그래서 람보가 다 포로들을 구출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2예요. 그러니까 네. 진욱이가 2를 기억하고 있는 거가 이 2가 제일 히트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유명한 씬들이 많이 나오고 약간의 로맨스도 있고 람보가. 그렇죠. 로맨스도 있고. 로맨스가 전혀 없는데 이 2에만 잠깐 되게 짧은 순간 그 여성이 람보가 이제 미국에 다시 데려가기로 했는데 그만. 네. 그래서 2는 다시 베트남.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진이나 장면 그 형성화된 것들이 다 2죠. 그렇죠. 그 2가 람보 퍼스트 블러드 파트 2 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네. 우리한테는 람보 2고. 네. 람보 3도 봤어요, 진욱이? 네, 3도 봤죠. 3는 뭐예요? 3는 이제 파트 3로 돼 있고요. 이번에 스토리 잘 줘서 얘기해봐. 이상하게 하지 말고. 아니 괜찮아요. 3 뭐 간단합니다. 뭐가? 그 람보를 근거리에서 아끼고 음. 네 람보만은 잘 되기를 바라던 그 대령이 원래는 람보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람보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작전이나 이런데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연태선언. 예 어. 졸지에 대령이 작전을 갔다가 대령이 포로가 됩니다.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군을 상대되는 상황을 람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대령을 구출하러 그렇죠. 가야 이 돼. 대령 구출 작전이죠.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이 소련군 이 헬리콥터 보니까 오늘 밀떡이 없어가지고 아파치 헬기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중간에 람보가 이제 헬기 몰고 3편은 헬기 액션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마지막에도 헬기를 타고 그게 이제 3편 아프칸이죠. 네. 80년대 아프간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장면이 3에 있더라고요. 람보와 대령이 드넓은 이렇게 사막 같아 보이는 곳에 딱 둘이 있는데 반대편에 대치돼 있는 게 거의 한 군 부대가 있었어. 맞아. 둘이 사람 2명 대 군 부대 장갑차 탱크 막 이게 상대편에 있는데 아파치 헬기도 있어. 안 죽어. 그게 이제 람보인 거지 그게. 그렇죠. 야, 대단한 액션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람보 3였습니다. 람보는 이제 미국에서 안 살고 태국에서 살아요. 네. 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스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뭐 어디 가서 돈 벌어 오고 뱀 잡아 오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태국에 살죠. 그러다가 이제 람보 4에서는 그 이제 태국에 살고 있는데 이때 이제 미얀마. 네. 미국에서는 아직도 버마라고 하죠. 네. 미국 영국 애들은 그 이름을 안 바꾸더라고. 버마라고 하더라고. 미얀마가 지금 사실 좀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였어. 여기는 이제 군부 쿠데타가 맨날 일어나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있지만 그 막 선거 이거 부정선거 막 그래가지고 다 잡아놓고 막 지금도 미얀마는 안 그래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반군이랑 막 전쟁 중인데 얼마 전에 그 뭐 대지진 나가지고 그게 미얀마에서 벌어진 지진이 태국 해가지고 막 태국에 왜 건물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건물 무너지고 그랬잖아. 아유, 날렸죠. 지진이 뭐 7점 몇 짜리 지진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 미얀마의 선교사들을 배로 실어주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잡혀가지고 람보가 구출하러 가고. 네. 근데 람보 4가 제목이 그냥 람보였는데 근데 거기 이제 여자 주인공이 거기 그 주인공이야 덱스터. 미드 덱스터에 나오는 그 여동생. 아니 여동생 말고 여자친구 덱스터 여자친구 나중에 결혼하잖아. 무슨 벤즈인데 줄리 벤즈. 줄리아 벤즈 그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람보를 설득해가지고 미얀마에 들어가서 거기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군인들인데 정부군인 것 같아요. 다 군복 입고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상대로 다시 약간 월남전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구출한다 뭐 이런 얘기고. 람보 5는 그것보다 이제 10년 뒤에 2018년도에 나왔는데 2019년이군요. 네. 이거는 이제 람보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리조나의 목장에 원래 말을 키우는 목장에 살았다는 얘기를 전편들에서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하던 목장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살고 있어 평화롭게. 가족은 없고 그냥 일 도와주는 그 친구 같은 할머니와 네. 그 손녀랑 네. 이렇게 사는 거죠. 네. 근데 그 손녀가 엄마는 암으로 죽고 아빠는 자기 태어나자마자 도망갔다는 거야. 자기네 버리고. 근데 그 아버지를 찾으러 멕시코를 갑니다. 그 아리조나에도 좀 그냥 국경 건너면 멕시코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러 멕시코에 갔다가 납치를 당합니다. 네. 카르텔에게. 그렇죠. 네. 마약 카르텔한테 네. 그거를 이제 람보가 험한 꼴을 당하고 시카리오 같이 되나요? 시카리오랑 그 테이큰 막 약간 그런 거 같긴 해. 그래서 이제 람보가 그 마약 카르텔을 다 조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약간 스포일인가 19년도는 그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새로 봤어 이거를 처음 봤어. 근데 처음 보는 스토리야. 그 람보도 이 모양이 좀 다르고 그래서 좀 잔인하고 영화 되게 좀 하드보일드예요. 근데 본 사람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나도 이번에 보면서 좀 이렇게 놀라면서 봤네. 그러니까 람보가 이제 너무 늙었다 뭐 이런 건 둘째치고. 네. 그래서 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완전 박살을 내는 겁니다. 자기 아리조나 집으로 얘네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부비 트랩 설치하고 그렇죠. 뭐 이런 집을 거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홀로 집에처럼. 걔네 그 한 50명, 100명 정도 왔는데 걔네들 다 죽여버려. 다 죽는 거죠. 와. 그리고 마지막에 람보가 자기네 집 그 현관에 카우치 그 안락의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독백 같은 게 나오면서 끝납니다. 아이고. 죽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편을 준비 중이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지금 뭐 감독도 선임되고 뭐 제목도 나오고 뭐 하겠는데 뭐 람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CG로 하나? 그렇죠. 왜 자꾸 하지? 아니 그러니까 스텔로는 사실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람보.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작 형한테 물어볼게요. 이 람보 시리즈가 추천해줄 만한 영화예요? 지금 이 2025년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안 본 사람한테 야, 이 영화는 꼭 봐야 돼. 꼭 봐야 되는 아니죠. 우리 내가 모두 얘기했잖아요. 그 액션 영화는 뭐 꼭 봐야 되고 정말 좋고 뭐 이런 건 네. 아닌데 람보 앞에 그 트릴로지 정도는 봐야 된다. 영화 팬이라면. 뭐 영화 팬이라면. 나 영화 팬인데 나는 다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최 과장은 이런 영화를 그때를 살았는데도 안 봤으면은 약간 좀 희한하네. 네, 저는 이거 뭐 뭐 땡기지가 않았어요. 람보라는 영화 자체가 이렇게 땡긴 적이 없고 이거 꼭 봐야지 이런 느낌이 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또 그렇다고 액션 영화를 또 아예 안 보냐 그것도 아닌데 그냥 람보라는 영화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였구나. 네, 그러니까 듣기로 내가 그때 뭐 나이가 많았을 때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너무 폭력적이고 막 인명을 경시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번에 다시 네. 보니까 네, 그 인명 경시랑 네, 외국인들 폄하하고 네. 죽이고 막 이러는 거가 나는 그거 되게 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람보가. 원래.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비추고 네. 람보는 원만 봐라 항상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수위가 요즘 나오는 액션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니 네. 80년대 이 람보 1, 2, 3가 뭐 그렇게 뭐 이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총을 두두두두 쏘면 으악 하고 쓰러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 폭력도 이게 인플레에 우리가 노출돼 있구나. 좀 접수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영화만 해도 요즘 엄청 잔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또 다시 본 의미가 있었어요. 람보가 그렇게 막 물론 람보 한 명이 수많은 적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 수위랑 이런 거가 이제 21세기에 다시 보니 물론 그런 영화들을 낳게 한 주범이지 람보가 그런 영화들이 나오게 한 놈이긴 한데 그렇죠. 그 여러 지금에 도달하기까지 큰 계단을 돈 영화니까. 게다가 아까 그 아프가니스탄 할 때 얘기도 했지만 그 미국이 취했던 어떤 정책들 외교 정책들. 그 이념 정책 네. 이런 거가 정말 부질없고 덧없었구나. 음. 특히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베트남은 미국이 엄청 수출 많이 하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 많이 가거든. 네. 근데 2편 3편 보면 베트남이랑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됐다. 그리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베트남전보다 더 수치스러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데 결국 진 거야. 지고 따졌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뭐 무자헤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위대한 거지.
소련도 이기고 미국도 이기고. 근데 이제 지금 또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네. 뭐 하여튼 거기도 참 깝깝합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으면. 근데 이제 3에서는 그 무자헤딘 아프가니스탄 되게 용맹하고 네. 멋있게 묘사하죠. 그래서 최 과장은 이번에 네. 다시 그 람보 그럼 원은 어땠어요? 그 원은 그냥 의미는 있었어요. 저도 원을 보면서. 근데 투부터는 제가 좀 진짜 솔직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스킵하면서 대충 내용만 파악하면서 봤는데 원은 좀 놀랬어요. 진짜. 왜 놀랬냐? 내가 아는 것과 너무 내용이 달라서. 다르다. 그렇죠. 네. 이게 네. 사람들이 람보를 보통 아까 얘기한 제일 히트했던 2 투로. 네.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데 네. 사실 람보는 원이에요. 그 원이 되게 명작이었고 네. 꼭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뭐 모르고 넘어갔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그 람보라는 이 시리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 정도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좀 약간 그러네. 예. 아 이거는 내가 좀 부끄럽네 정도 생각은 좀 했고요. 코만도랑 프레데터는 봤어요? 제가 프레데터는 봤는데 코만도는 안 봤어요. 봤고요. 예. 그 시절에도 뭐 이렇게 드라마나 로코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것만 봤구만. 코만도는 엄청 히트했었는데. 엄청 히트했죠. 코만도도 안 봤어요. 네. 엄청 히트했죠. 프레데터는 보고. 프레데터는 봤어요. 터미네이터는 당연히 봤겠고. 네. 로키 시리즈는 다 봤어요? 로키 시리즈 다 봤죠. 희한하네. 근데 람보를 빼겨놓은 거야? 네. 그- 제가 그 그러고 좀- 보니 무협 다음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런 장르인 것 약간 같기도 하고. 전쟁 어떤 영웅 막 이게 액션 총 뭐 쏘고 막 이러는 거를 나도 사실 그렇게 열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안 네. 좋아했는데 네. 람보는 원이 워낙 좋았고 근데 네. 지금 다시 봤더니 원이 뭐 내가 생각했던 거가 이 정도였나? 왜냐면 난 그때 보고 원을 보고 나는 되게 놀랬거든요. 그 어떤 문제의식? 사회적인 그러니까 예. 전쟁 포로 갔다 온 예. 참전 용사들한테 사회가 되게 그치, 냉담한 미국판 오발탄인 거죠. 오발탄 그 우리 생에 가장 행복했던 그 영화 있죠.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해. 네. 네. The best year of our lives. 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네. 그 영화 보면은 네. 식당에서 네. 참전 용사들 베테랑들한테 네. 뭐 모욕하는 씬이 네. 나오죠. 네.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반반 정도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무의미한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네. 어?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 네. 참전 용사가 사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람보가 또 다시 한 겁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서 1편은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장면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많이 느꼈던 감정인데 나는 진짜 너무너무 치열한 이렇게 삶의 한 단락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이렇게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안 알아주는구나. 그런 느낌 받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그런 느낌 있을 수 있죠. 아, 너무 특정 기억인데. 그렇죠. 아,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오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좀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우리말에 군발이라는 말, 예. 그 폄하하는 말. 그래서 우리 군대 있을 때 우리 고참들이 너 휴가 나가서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데 가면 군번줄 절대로 빼고 가라고. 많이 그랬죠. 왜냐면 되게 잘생긴 고참이 있었어. 음.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도 조금 이제 군인치고는 조금 길러가지고 가서 자기가 이렇게 막 멋있게 이렇게 젤 같은 거 탁 바르고 가면 이렇게 막 잘 된다는 거야. 이렇게 성사가 잘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탁 이렇게 춤추다가 군번줄이 이렇게 살짝 삐져나왔는데 바로 다 그냥 아 그래요? 무슨 이렇게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더라고. 막 이런 얘기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끼리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 이게 사람들이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닌가? 그 몰라준다는 그 느낌이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휴가 나서 거리를 가는데 제가 따로 놀고 겉도는 느낌. 이 사회에 내가 뭔가 흡수가 안 돼 있고 이렇게 그림에서도 칼라 그림인데 나만 흑백으로 그려진 느낌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렇지. 그런 느낌까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람보가 다 있었던 거지. 그 그렇죠. 당시에. 네, 그렇죠. 그럴 수 근데 있죠. 모르는 네. 사람뿐만 아니고 아는 사람들도 그렇죠. 야, 너 또 나왔냐? 그렇죠. 자주 우리 나오네? 형이 진짜 많이 하던 얘기예요. 반복이 저희한테. 되면. 너 자주 나오네. 야, 뭐 또 나왔냐? 막 그러면서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가라. 막 그러고 막 그때 막 형님 맞아요. 그랬어요 형이. 또 나왔냐는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형이. 근데 막 아우 내 속도 몰라주고 아니, 이 근데- 나오기만을 너무 기다렸는데 그렇지. 또 나왔냐가 아닌데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인사드리는데 야 너 그러면 내년에도 나오겠다.
그게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갔다 온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쵸. 복무를 네. 한 거고 네. 전쟁에서 정말 죽다 살아왔는데 그쵸. 나도 죽다 살았는데. 뭘 죽다 살아와. 엄청 잘 먹고 다니더만. 아 근데 확실히 이번에 람보 행정병 얼마나 빡센데요. 행정병 조리병, 아, 조리병 얼마나 빡세죠. 빡센데. 빡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아 진짜. 그런 게 이제 미국인들은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왜냐면은 걔네들은 안전하고 네.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1차 대전 다 참전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고. 그렇죠. 근데 쟤네 전쟁에 왜 우리가 갔느냐 이런 그 논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대전도 사실은 미국이 늦게 가는 바람에 그 홀로코스트가 벌어졌다. 미국 탓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영화를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어. 나는 이제 미국 영화나 무슨 드라마나 이런 데서 혹은 뭐 유튜브 짤이나 이런 걸로 보면 미국에서 그 군인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대우하는 사회적으로 네.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있죠.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죠. 존경을 표하고. 근데 이것도 만들어진 이미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그게 투트랙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정말 휴가 나왔는데 정말 잘해주는 엄마가 있는 반면 나같이 너 또 나왔어?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고 우리도 사실 6.25 전쟁 때 많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유엔군이 네. 같이 싸웠잖아. 그럼 많이 죽었고. 네. 그렇죠. 우리도 근데 또 미국이 오라 그래가지고 월남 가서 진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서 그렇죠. 많이 죽이고 그렇죠. 많이 죽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간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20년간 전쟁을 했는데 사람만 죽고 뭐 전혀 못하고 그냥 그 정권이 그냥 무너지고 그 여러분들 그 아프간 미국 그 철수할 때 그거 비행장 그 비행에서 사람들 떨어지고 이런 거 우리 봤잖아요 뉴스로. 아프간에서 미국이 협조했던 사람들이 미국 가는데 우리도 데려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가버린 거야. 비행기에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그 떨어지고.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저게 아직도 반복이 되고 있구나. 21세기가 돼도. 그런 거에 어떤 80년대 그런 역사를 볼 수 네. 있는. 근데 뭐 언제든지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번에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예. 이게 보면은 계속 전쟁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미국도 위상이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근데 네. 이게 정말 고색창연한 근데 영화라서. 이게 근데 이제 나는 2, 3, 뭐 4, 5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이거 사업인데. 그러니까 돈을 벌기 돈 때문에. 위한 목적에 너무 충실했던 건데 그 캐릭터를 살려서 음. 그러니까 도리어 1편의 그 약간 지금 이 21세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1편에서의 미덕이 도리어 퇴색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뒤로 가면서. 그런데 네. 흥행은 계속되고 네. 심지어는 4랑 5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는 기대가 만들면은 있구나, 또. 돈을 버는데 그거 어느 비즈니스가 하는 사람이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 이 영감님을 잘 꼬드겨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스태프들이랑도 문제 일으키고 막 감독도 자르고 막 이러니까 그게 있는데 뭐 이 사람 또 실베스터 스텔론의 또 위상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진짜 근데 원은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영화 역시 발견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심지어 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의 대사가 대령이 딱 람보하고 마주했을 때 람보 내 말 들어 이 작전은 끝났어 이거를 하는데 그렇지. 제가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 람보한테 감정이 입으라는 이 작전은 끝났어가 슈퍼 F야, 슈퍼 F. 이 작전은 끝났어가 람보를 순간 정신 차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다 놔버리는 그런 감정을 들게 하니까 람보가 쭈그려 앉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람보가 무너지지. 오열하죠, 오열. 그때 이 원이 이랬다고 저는 그래서 진짜로 흡사 무슨 로키 원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럭키도 비슷한 길을 걸었죠. 네. 럭키 1이랑 람보 1은 사실 명작인데 2, 3, 4, 5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하는. 결국에는 그렇게 된 게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된 거구나. 그렇죠. 시작은 정말 반짝반짝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베스터 스텔론은 진짜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트릴로지, 쿼드릴로지 뭐 이렇게 뭐 쭉 나오는 것들 보면은 그 1편이 훌륭했기 때문에 계속 나온 거예요. 사실 그 그런 것 1편의 힘이 아까 최 과장이 범죄도시 얘기했지만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시퀄들이 계속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화의 어떤 흥행과 유행과 트렌드를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쉽지 않지. 예.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렇게 트릴로지, 쿼드릴로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나요? 범죄도시, 범죄도시 그거 말고 뭐가 또 있나? 뭐 신과 함께가 조금 한 3편 정도까지 나왔죠. 그렇죠. 옛날에 뭐 조폭 마누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두사부일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히트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너무 저거 상업적이다 뭐 이렇게 뭐 욕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9위는 존 람보가 네. 총질을 하는 네. 그런 프랜차이즈 5편이 있다. 액션 장면을 좀 평가해 보면 어때요? 액션? 괜찮았어요? 저는 액션 영화로서의 미덕. 액션 영화로서의 미덕. 저는 아까 전에 오샥 형의 표현이 좀 비슷한 느낌인데 확실히 요즘의 액션에 비해서는 많이 착했구나. 그렇지. 상당히 뭐 고춧가루 이런 뭐 단짠 이런 것도 아니었고 되게 순한 맛이었구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했었고요. 그리고 그 원에서는 자꾸 원에 좀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 실제로 바이크 막 타고 가는 액션 그리고 막 비에 젖은 길인데도 막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조심조심 뭔가 아슬아슬하게 보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날거의 느낌도 좀 받았어요. 원에서는 막 경찰차 막 돌고 막 이런 신도 람보가 우리 다른 액션 영화의 히어로들과 비교해서 차별화되는 거는 무술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1대1 격투기 물론 이 사람 군인이고 그린벨하고 그렇죠. 우리 스티븐 시갈처럼 착착착착착 이건 그런 없잖아. 거는 전혀 없지. 네.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총질을 하거나 그렇죠. 칼로 이렇게 해결하거나. 총이 일단은 무기를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더 쓴다는 리얼리티 거죠. 있는 걸 수도 있지.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1대 10으로 막 싸우고 이러는 거는 별로 없죠. 좀 그렇지. 네. 이게 뭐 하여튼 좀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를 많이 쓴다. 개인이 쓸 수 있는 화기의 거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죠? M60 들고 다니는 것 근데요 자체가. 형 코만도는 더해요. 그래? 그렇지. 코만도 보면 난리 나요. 안 봤어. 코만도도 그것도 이제 군인 액션이죠. 네. 근데 이런 영화를 지금도 막 열광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람보 시리즈를? 이거는 이 시대는 지나갔죠. 지나가고 이제는 뭐 주적이 없어져서 네. 이제는 이제 첩보 액션 이런 거. 네. 이번에 뭐 미션 임퍼서블 뭐 또 이런 거 나온다고. 나오고 하는데 다 그런 것들의 어떤 폭력 씬들이 람보의 영향이 있었다. 사람들을 이렇게 인명을 경시하고 무슨 벌레 죽이듯이 막 죽이고 이러는 거. 네.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이죠. 네. 예. 네. 9위는 람보 시리즈였습니다. 네.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